방금 소개받은 해군본부 기획참모부장 정승균 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국가 안보에 굉장한 관심이 많으시고,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국력과 안보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금 항공모함의 작전적, 전략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왜 해군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소개를 해주신 사회자께 감사를 드리고 같이 참가하는 양욱 교수님, 그리고 주 영국 무관으로 계시는 모덕 장군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아마 식량이 부족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한가? 이렇게 좀 자문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식량의 77%를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원유는 잘 아시다시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풍요로움과 나라의 부강이 결국은 해상을 통해서 수입되는 원유라든가 산업 원자재, 또 곡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물량의 99.7%가 지금 바다를 통해서 이루고 있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이렇게 경제 무역 의존도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생각하기에 국가 안보는 단순하게 옆에 있는 적이 우리를 침략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 국가 안보는 경제, 외교에도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건강할 때 우리 안보가 튼튼하다. 그런 걸 저희는 생각하고 항상 안보를 관점을 두고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과연 그러면은 해군에서 말하는 해상교통가 중요하다는데 이게 차단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과라기 보기에는 좀 제가 말을 잘못 드렸죠. 어떤 피해가 있을까? 보면은 하루만 차단되더라도 약 3,100여 원의 경제 손실이 있고, 한 2주가 차단되면은 거의 우리나라가 혼란 상태가 빠져서 국민들이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더 볼 것도 없이 더 이상 이게 차단되면은 거의 우리 경제는 붕괴 수준이 돼가지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시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안보 환경은 어떤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주변에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 선은 지금 수입의 물동량이 움직이는 선들이 보이고,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중국, 그리고 서해에 있는 함중 잠정 조치 수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선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와 또 국민의 안보, 안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안보관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왜 해군은 자꾸 바다로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 땅하고 지금 오른쪽 그림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요 방공식별 구역 안에만 잘 지키면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군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려면 그 선 안에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선 안에만 지켜가지고 우리 경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해군이 생각하는 것은 그 선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고 또 이런 풍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시는 선으로 들어오는 우리 수출입 물동량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016년에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미래전략학자 피터 자이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쓰기를 조만간에 미국이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했던 브렌튼 우드 조약에 의한
그 자유무역주의에 대해서 미국이 좀 발을 뺄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 부상하고 여러 가지 이게 세계 정세가 변하면서 과거 대비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강한 그런 패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명히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군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발을 뺄 것이다. 그걸 예측을 했는데 그 상황이 언제 발견했냐면은 2019년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씀 하셨어요. 아니, 중국하고 일본이 자기 나라의 그 원유를 거의 뭐 91%, 62% 호르무즈를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왜 그 나라들은 여기 와서 호르무즈의 안전을 지키지 않느냐? 왜 우리가 다 지켜줘야 되느냐? 우리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이다.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언젠가 미국이 이런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그런 에너지 라인이라든가 세계의 물동량에 관한 해상 교통로에 대해서 약간 손을 떼는 순간 우리 경제에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그런 안보를 대비해서 군사력을 건설해야 된다. 그게 해군에 생각하고 있는 왜 경항모가 필요한가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새 보면은 이제 경항모를 해군이 추진한다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해군은 경항모를 왜 갑자기 간다고 그러냐, 갑자기 간다고 하지? 그렇게 좀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경항모는 갑자기 간 전력이 아니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1996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도 수직 이착륙기 탐지 가능한 소형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군력 건설을 재갈하셨어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떨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해군이 5대양에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갖춰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2001년도에 있죠. 그러니까 벌써 한 2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는 입체적 기동함대 구비를 강조하셨고, 2010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또 직접 가셨습니다. 독도를 가셔가지고 우리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해군 전력을 증강해야 된다. 그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용역 연구를 줬는데 용역 연구 결과에도 우리가 우리 국토와 영토 영유권을 지키려면은 이런 경항모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와서 작년에 2년 전이죠.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도 이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그리고 우리 경제력을 따졌을 때 경항모함을 가지고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전박이 위협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항모 추진이 단순하게 몇 년 사이에 해군이 갑자기 한 건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20년, 거의 30년 이상 해군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경항모함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약간 톤수가 지금 한 3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한 26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주변이 뭐 수직이 착륙 전투기, 상륙 헬기, 제가 구조 헬기, 해상 작전 헬기 이런 걸 탑재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함대공 미사일, 어뢰대함 체계를 탑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해군은 과거부터 국산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도 국내 기술로 설계해서 건조할 것이고, 여기에 탑재되는 아마 수직이 착륙기 정도는 뭐 국외에 도입하겠지만 대부분 무기 체계가 국내에서 개발합니다. 우리는 전투 체계, 무기 체계, 레이더, 탐지 체계 다 하기 때문에 경항모의 건조에 들어가는 한 2조 5천 정도의 돈이 다 국내 경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력이고, 더 나아가서 이 경항모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상군인 우리 해병대, 해군, 공군이 같은 플랫폼에서 작전하는 어떻게 보면 합동작전의 결정체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항모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의 경쟁자라든가 우리의 위협 세력에게는 현시, 억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공군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비행 전투 전단에 이어서 13번째 전투 비행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항모에 대해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많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날마다 또 유튜브에서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 해군은 그 반대 의견들을 잘 수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어떤 걸 걱정하시는가,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건가를 지금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해가지고 항공모함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임진왜란 때 그때 10만 양병설 왜 안 했을까? 왜 그분은 일본까지 갔다 와가지고 일본이 그때는 왜 했죠? 왜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우리 국토가 유린됐었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서해 유성룡 이분도 처음에는 사실 군비 증강을 반대했었어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통탄에 후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적 교훈에서도 미래를 먼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2차 대전 때 보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지중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전반 부위가 이탈리아 공군이 갈 수 있는 그런 작전 거리에 있어서 당시에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말하기를 이탈리아는 지중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침 항모다. 여기에 우리가 항공공항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해놓으면은 영국 이쪽에 그 당시에 지중해에 영국 함대가 있었는데 영국 지중해 함대는 우리 밥이다 하면서 항공모함 건설을 반대했어요. 사실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여러 나라가 회의를 하는데 그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협정을 했었는데 무솔리니가 나오면서 반대했고 또 거기다가 이때 그 두에라고 당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항공모함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항공모함이 필요 없는 불침 항모론을 해서 그걸 제기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됐냐면은 이탈리아 전 함대가 처음에는 영국 함대와 싸워가지고 영국의 지중해 함대입니다. 일부 지중해 함대 싸워가지고 처음에는 수적으로 우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국 함대는 마치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이 일어나서 항모에 삽지한 항공기가 바로 이탈리아 그 함대를 공격해가지고 사실 더 수적으로 막강했던 이탈리아가 이 전쟁을 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지중해 패권이 영국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대전에 아주 향박을 좌우하는 큰 사건인데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항모의 필요성이 좀 입증된 적이 있고 우리 그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밑에 왼쪽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부산을 쪼개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북한군이 밀려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일본에서 많은 육상발진 비행기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40소티 이상 지원했는데 그 비행기의 문제가 뭐냐면은 멀리 오다 보니까 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도와주세요 했는데 올 때는 1시간 뒤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도 바로 공격하고 돌아가고 이제 그걸 안타깝게 얘기해가지고 미 국동군 사령관이 항모를 지원달라 해가지고 해군이 지원하는데 그때는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만 바로 5분 후에 가가지고 공격해주고 그 위에서 빙빙 돌다가 이렇게 적을 제압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 그때도 항모의 효율성이 한번 입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이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억제력 또 필요하다면은 원점 타격 능력을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 그리고 우리 억제 능력을 표시해서 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 전시에는 사실 항공모함이 있는 군사작전 계획하고 항공모함이 없는 군사작전 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백그라운드가 합참에서 전략기획부장을 한 1년 반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없었다. 있었다면은 우리 전쟁을 수행하는 거나 적에 대응하는 옵션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안타까워했었는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아마 그게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단순하게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최단 시간 내에 최소 피해로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주변국 위협에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그런 나라하고 잘 살고 있지만 혹시 그런 나라들이 우리 국익에 위협을 준다면은 항공모함이 나가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당신들 너무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도 아플 것이다. 그런 능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인데 제가 백그라운드가 제가 2009년도에 청해부대 일진 작전 참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작전 참모하면서 지나가는 아덴만을 지나가려면 203일이 걸립니다. 근데 지키는데 지나가던 우리 상선의 선장님들이 전화가 오세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홍해를 빠져나갈 때 아덴만에 가면은 해적이 많은 아덴만에 가면은 대한민국 해군이 지켜준다고 말하니까 다른 나라 선장들이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지나면서 정말 2박 3일 동안 두 발 쭉 보고 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력이 국민의 활동을 보여준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처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저 글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순신 장군께서 장계에 올린 내용인데 신상여도 이지변 별죄 귀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이 일찍이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별도의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장계에 올렸는데 저희 해군은 사실 이 경항모를 만들면서 이러한 정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면 한자에 도의라고 해가지고 당신은 이제 외적이라고만 됐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외적이 아니고 우리 국익을 침탈하는 모든 활동, 우리 국군의 사명이 보면은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이 재산이라는 것은 국가 이익 활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든 국민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경항모함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 경항모함은 전략 자산으로서 해군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익과 국가 이상을 제고하고 다음 세대의 평화롭고 당당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항모함이 있을 때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비용이 2조 5천 정도 되는 건조비가 다 이게 국가 내부, 국내 산업에 투자된다는 거. 그리고 2조 5천의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많지만 이걸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투자해서 우리 안보를 2070년도, 80년대가 지켜준다는 그런 안보의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돈은 거의 큰 돈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항모함의 필요성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발표를 드렸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예.